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요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네. 걱정이죠. 네.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위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정말 많이 줘야 돼요. 그래요. 특히 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떠나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그래서 초대 손님은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밤낮 없이 돌보시는 분을 모셨는데 아이들은요 네. 이분한테 아저씨라 그런다는데 본인은 그래요? 굳이 형님이라 그러네요. 형님이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범죄 심리사이자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이신 심규보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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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이 맞네요. 그래요. 아저씨라고 부르시기에는. 형이 네. 맞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범죄 심리사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게 범죄 심리사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범죄 심리사는 경찰서에 이제 잘못을 해서 오면 네네. 이제 판결하기 전에 판사님한테 이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 네. 경찰서마다 관할하는 범죄 심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네. 그 청소년들의 가정 환경이나 그리고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뭐 동종 전과가 있는지 이종 전과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소견서를 올려줘서 네. 이 아이를 뭐 어떤 판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범죄 심리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현재는 이제 미성년자? 범죄 심리사는 뭐 성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고요. 네. 소년범한테만 이제 범죄 심리사가 역할하고 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음.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의지라고 해서 네네. 범죄를 저지를 때 자기의 자유의지로 이제 성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기가 그렇죠. 결정해서 책임져라 이거죠. 네, 그렇죠. 책임져라. 네. 어른들은? 자기가 책임져서 성년은? 한 행동이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기 자아정체감이 확실히 확립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판사가 그냥 하나 판결 딱 해서 형을 주기보다는 아. 뭐 가정 환경이나 이 네. 아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나를 예. 심리학자가 좀 더 자문을 듣고 판결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대표님이 그럼 지금까지 네. 많은 그 소년범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대구 지역에서 일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저는 대구지방청에 있는 9개 경찰서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험상 네. 그 아이들의 환경이 어때요? 지금 현재 뭐 대구 소년원 같은 경우만 해도 약 한 200명 미만의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데 네. 네. 한 80% 이상은 결손 가정이고 그리고 네. 뭐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대부분 뭐 정신병리가 있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지금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결정된 환경 속에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봐도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았지 하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맞아요. 밤에는 또 청소년들을 만나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네. 예, 돌아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저녁에는 이제 달서경찰서에 이제 이상무 경사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하고 한 2년 전부터, 그분도 크리스찬이시거든요. 네네네. 이제 사실 저도 너무 늦게 사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늦게 만날수록 사실 저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사실 하나님께 구속되지 않고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네. 아쉬운 마음에 경찰서에서 만나기 전에 좀 더 그 아이들 좀 구하고 다니고 싶어서 미리 좀 찾으면 더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야간 순찰을 다녀서 예. 뭐 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이라든지 뭐 늦게까지 뭐 술 담배 하고 다니는 이런 애들을 음. 처벌하기보다는 처벌되기 전에 찾아서 뭐 명함도 주고 연락해라 뭐 이렇게 뭐 명함도 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배를 굶고 다니는 애들 있으면 뭐 밥을 네, 네. 사주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새벽까지 그렇게 돌아다니신다고요? 그렇죠. 시간을 정해서 새벽까지 다닐 때도 있고, 왜냐하면 낮에는 애들 잘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문화. 밤에 네. 네.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명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앞에 우리도 받았어요, 부분을, 예, 명함을. 앞에 부분을 보면은 네. 그냥 평범한 명함이에요. 네. 평범한 명함인데 뒤에를 보니까 음. 문구가 이렇게 써 있는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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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맴짓 했을 때 혼밥하기 싫을 때 이불 받기 위험할 때
언제든 연락 줘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그 SNS 네. 예. 그 주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맴짓? 맴짓 했을 때가 뭐예요? 마음이 찢어졌을 때, 뭐 그만큼 힘들 때 마음이 네, 아, 맴짓이 그 뜻이구나. 아이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네 애들끼리 네. 혼밥은 알겠다.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맞아요.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이게 뭐예요? 이불 밖이 위험할 때는 뭐예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혼자 왜 좀 나가기 사람 만나기도 싫고 혼자 무서운 사람들이 밖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네, 그럴 때 연락해라 이렇게. 혹시 또 우울증 같은 거 와갖고 네, 그렇죠. 혼자서 그런 아이들. 네. 저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는 네, 아이들, 게임만 하고 있고. 게임만 네. 하고 그런 애들, 네. 그럴 때 연락해라고. 언제든 연락 줘. 네. 네. 사실 이게 어른들한테 나눠주는 명함만 있었어요. 뒤에 네. 그냥 뭐 기관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랬었는데 그런 명함을 주니까 사실 그 명함만 받고 제가 생각해도 연락 안 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애들용 명함을 따로 만들어서 아. 뭐 어른들 줄 때는 이 명함, 뭐 애들 만날 때는 이 명함, 이 명함. 네, 실제로 이거 명함을 받고 전화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 명함으로 바꾸고 난 후부터는 그래요? 좀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 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따로 진짜 전화를 와서 전화 오는 친구들도 많고 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친구 맺고. 네, 진짜 긴급할 때만 전화 오죠. 사실은 네. 아직까지는 네네. 뭐 차비가 없어요. 택시를 타긴 탔는데 택시비가 없는데 좀 와주시면 그래서 뭐 지구대 잡혀있는데 와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또 오고 뭐 네. 잠을 못 자죠. 근데 그럴 때가 진짜 많았다. 밥 사달라 그러고. 밥 사달라는 건 차라리 그냥 예뻐요. 나요? 귀여워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어차피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네네네. 근데 큰 사고 쳐서 연락 올 때가 당황스럽죠. 거리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만난 아이들만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훨씬 넘죠. 지금 더 많죠. 지금. 근데 그 아이들 한 달에 네. 그 사고 치고 택시비 물어주고 뭐 하고 밥 사주고 아니 이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십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뭐 제가 월급 받았는 거나 뭐 수입으로 한두 명 밥 사준 걸로 시작했었는데 예. 저는 수입이 뭐 경찰서에서 범죄 심리 하면서 네. 보고서 내고 받은 돈이나 뭐 심리 검사했는 돈이나 네.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했는 수입으로 한두 명 사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애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맞아요. 지금이야 이제 조금씩 이제 후원비도 들어오고 있긴 있어요. 이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아지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다 또 채워주실 거라 생각하고 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돌보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설립을 하셨어요. 네. 사단법인이죠. 아니요, 지금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비영리 단체입니다.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 좀 글쎄 해주시겠어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애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애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뭐 밥도 사주고 그냥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근데 예, 예.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출석하는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 좀 더 도와주고 사람들이 너와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면은 예. 네. 그렇게 좀 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뭐 좀 도움이 생기지 않겠냐 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영리와 비영리를 사실 잘 구분하지 못했지만 비영리 네네. 단체가 뭐 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다 해서 이제 사실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별을 만드는 사람들 만들었던 이유는 굉장히 원래는 특별한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개인만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을 건데 네. 예. 특이한 아이들 취급받고 뭐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다 미움받고 특이한 존재로 이상한 아이들 취급받고 그렇게 살게 됐잖아요. 네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대로 특별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 근데 별을 달게 됐잖아요. 원래 모습대로 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저 역시도 원래 이름이 별규자에 도울 보자거든요. 그래서 돕는 별이 되거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몇 분이나 돼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다 각자의 일을 다 하시면서 비영리이기 때문에 제가 월급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월급 주시는 분은 이제 드리는 분은 한 분 계시고요. 이제 네네네. 뭐 제 아내도 자기 일이 있으면서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뭐 음악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뭐 작곡이나 피아노 가르쳐 주고 계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 계시고 네. 또 뭐 검정고시 가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재능 기부하시는 그렇죠. 분들이군요. 완전히. 네, 그런 분들이 다 각자 일 있으면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재능 기부도 하고 물질도 돕고. 그렇죠. 그런 물질도 도우시고 뭐 정기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후원자들. 네네. 어. 그리고 반찬을 매주 갖다 주시는 또 귀한 어머님들도 그럼 계시고. 지금 현재 네. 이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그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4, 15명. 15명 그 정도. 현재는? 네.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네, 그렇죠.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그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학교 지원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일단 나오는 것도 훈련이고 네. 아침에 나와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취업이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네. 사실 인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 모여서 큐티 같이 하거든요. 같이 말씀 묵상하고 네. 그리고 또 검정고시 준비하는 애들은 검정고시 같이 공부하고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저희 센터에서 이제 별을 만든 사람들 다 같이 모여요. 아침에 센터? 네, 아침에 센터는 다 있어요? 와요. 네, 네. 센터는 있습니다. 같이 다 모여서 또 그리고 점심 같이 먹고 가위바위보해서 또 지는 사람 설거지 같이 하고 아, 네. 네. 그리고 또 선생님 오시면 검정고시 가외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저녁에 자기들이 청소 다 하고 센터 청소하고 나가고 가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또 내일을 위한 회의도 하고 토요일 되면 또 이제 아까 체육 활동하고 주일 네. 되면 저희가 차량 운행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다 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또 새벽에 그러니까. 또 아이들을 만나러 또 또 다니시고. 또 돌아다니고. 그렇게 계속 그럼 그 아이들 피곤하시겠다. 공부하러 왔고 같은 공동체 네. 15명 아이들이 각각 돌아가면 숙소는 있나요? 그 아이들이? 뭐 요즘은 아예 뭐 부모님이 안 계신 분 잘 없잖아요. 그냥 사실 기능을 못하는 부모님이 있거나 네. 있는데 모른 척하는 부모님 네. 있거나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집은 다 있는 애들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은 계신데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별만상 오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네. 새끼를 다 먹여서 저희는 보내거든요. 그러면 또 아침 일찍부터 오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차라리. 예. 네, 그런 애들도 많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두 분 안 계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자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예. 주거는 요즘 지원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생필품이라든지 줄 수 있는 지원해주고 예. 네. 너무 어려운 경우 같은 경우는 저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뭐 건물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집사님, 네. 참 정말 훌륭한 일 하시는데 그러게요. 이 학교 밖의 청소년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미리 선도하고 함께 먹고 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먹고 생활하고. 교육하고 생활하는 그런 일 하시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특별히 갖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과거에 뭐 얘기하면 네. 말 안 뭐 착하게 살은 사람은 다 없겠지만 지금도 저도 되게 너무너무 말을 안 듣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본인이? 네, 청소년 중에 한 명이었고. 아니 근데 그 얼굴은 전혀 안 그래요. 아니요. 지금 한 은혜 가운데 살아서 아, 지금 네. 착하게 아니 변해가고 얼굴에 있는 중인 지금 것 같아요. 범생 앞에 모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모범생 이렇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어떠셨는데요? 애들이 너무 귀여울 정도로 지금 제가 같이 있는 애들이 그냥 너무너무 이 정도면 착하구나. 난 이거보다 더 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아, 저는 지금에 네, 있는 애들의 행동이 귀여울 정도다. 네, 좀 뭐 지금 소년원에 뭐 매일 강의 가고 매주 만나고 하지만 예. 뭐 얘들 밉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저렇게 사고 치는데 저걸 다 용서가 돼요 하는데 사실 전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네. 사실 그냥 당연히 수용이 다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저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저렇게 심한 행동도 사실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네. 예. 너무 저보다 훨씬 심했거든요. 왜 아이들. 어렸을 때 어땠어요 생활이? 저는 뭐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평범하고 기질도 되게 순했어요. 네, 너무너무 그냥 착했던 아이였던 초등학교 네, 때는?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예. 그때 이제 알았어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이혼 원래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중2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혼을 이제 인지하고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좀 심하게 방황을 했어요. 너무 심하게. 뭐 거의 집을 나갔다는 표현보다는 집에 안 들어왔어요. 거의 그때부터 일찍. 또 키도 지금 중학교 때 2학년 때 키가 지금 키거든요. 키 컸네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한 반에 있던 애들이 너무 귀여울 정도로 그래서 체격도 크고 네. 중학교 3학년 때 벌써 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고 요즘이야 뭐 패션으로 많이 하시지만 너무 방황도 심하게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니고 그때 뭐 고등학교 때 차도 끌고 다니고 하여튼 너무 많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소녀는 갔어요? 예. 네, 소년원도 중3 때 이제 사고를 치고 친구들이랑 이제 소년원도 다녀오고 네. 그때 당시엔 좀 저처럼 이렇게 좀 잡아주는 형도 없었고 집이 싫었어요 그냥 집도 싫었고 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하는 건 너무 살기 위한 당연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네. 뇌전증이라는 병도 앓으셨다고요? 네. 네. 뇌전증이 옛날 이름으로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데 와 후천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3 그때쯤에 네네. 아버지가 맨날 이제 저를 때리고 화만 나시면 어머니도 이제 좀 심하게 때리시고 그때 또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당시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네네. 발작이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뭐 발작하면 이제 소변도 싸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발작 때문에. 그래서 치아도 다 부러지고 아이고. 여기도 다 흉터예요. 다 찢어진 거. 눈도 자세히 보면 짝눈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그 뇌전증의 네. 발작 때문에 막 부딪히면서 그렇죠. 상처가 나는 갑자기 거구나. 쓰러지면 이런 모서리 다 부딪히잖아요. 그 그렇구나. 바닥에도 쓰러지면은 치아가 다 부러지고 되게 부러지고 찢어진 만큼 몸에 상처도 되게 마음의 상처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고등학교 때니까 더 많은 이제 아직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는 그 시기라서 네, 네. 더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고 네. 20대 초반에는 네. 이제 구치소까지 가네요. 구치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네.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을 지금 확 구속시키고 싶고 붙잡고 싶은 이유도 아무도 저한테 뭔가 술이나 담배로만 위로해줬지. 그때 좀 정말 위로해주고 좀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가 잘못했다 이게 함께 좀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더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또 폭행으로 또 구치소를 다녀오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요? 구치소에서. 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만나셨어요? 사실 구치소라는 공간이 사실 이제 미결수거든요. 기결수가 아니라 그렇죠. 네네. 되게 다 간절하잖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 후로는 좀 방황하고 놀러 다녔으니까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구치소를 가게 되니까 제가 제명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간절하니까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 방에 있는 방에 제가 이제 간질이 있으니까 이제 뇌전증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은 진단서를 넣어서 병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예. 아, 네. 저도 병사동에 들어갔었거든요. 병사동에 들어갔는데 제 방 안에 있는 방마다 이제 방장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방장이었는데 그 흔히 말하는 조폭이 방장으로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분은 그냥 단지 그분한테 저는 잘 살고 싶어서 방 안에서 좀 맞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나 그럴까봐. 근데 그분이 아침마다 항상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원래 방장이? 6시쯤 기상인데 예. 5시에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똑같이 그냥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네.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네 그렇다고. 네. 그분이 성경책을 귀한 거하고 한 권을 선물을 딱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처음에는 아침마다 항상 그분과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 이제 진짜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요?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고 사실은 구치소에 들어왔을 때는 초반에 원망이 더 많았어요. 저를 이곳에 보낸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네. 하나님 기도도 항상 하나님 내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이제는 네가 용서받길 바라기 전에 먼저 남을 용서해라. 이 말이 저한테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분도 사실 좀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내가 나가는 것보다는 그분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남을 기도를 위해서 했어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요? 예. 네, 뭐 제 제명도 변경되고 많은 변화가 생겼고 네. 그때부터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그 탄원서라는 거 있잖아요. 재판 받기 전에 이제 저 판사님한테 이 탄원서라는 거 네. 그거를 구치소에서 다른 분들 거를 대신 써줘서 네. 거기서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한 죄를 정확하게 받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죄는 벌 받아야 되니까. 네네. 근데 탄원서를 대신 써줬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죄인들이시지만 예. 배움이 되게 짧으세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네. 계시고 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나름 되게 고학력자였어요. 전문대를 다니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저를 한문하고 붓글씨를 가르쳐가지고 예.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글씨도 잘 필체도 쓰시고. 좋고 네. 그리고 맞춤법도 안 틀리고 오. 그것만 되게 잘했어요. 네. 근데
저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성문도 쓰고 예. 그리고 아닌 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탄원을 해야 되는데 예. 공소장을 보니까 앞뒤가 다 틀리고 맞춤법도 다 틀리고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만큼 병량을 받아서 3년이면 3년에 제 값을 받아야 되는데 더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의 탄원서를 제가 공소장을 읽고 적어드렸어요. 네. 범죄 사실을 다 듣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한 개는. 그래서, 무죄?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탄원서로. 예, 원래 두 가지의 제명이었는데 네네. 한 가지는 당연히 형을 받고요. 한 개는 억울한 일이었어요. 사실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동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네네네. 이제 심규보 그때는 청년이니까 네. 심규보한테 가서 탄원서를 받으면 무죄가 된다 이런 소문이 났거든요. 그렇죠. 자 그냥 글씨도 잘 쓰고 어. 뭐 글도 조리 있게 잘 쓰고 네네. 야. 그랬더니 이제 옆사동 사람들이 운동 시간에 이제 한 명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죠. 거예요. 써달라고. 옛날에 그 허준에서 줄을 서시오 했던 약간 그런 광경이 펼쳐졌겠어요. 오면서도 그냥 오기보다는 막 네. 먹을 거 좀 뭐라도. 가져오고, 네, 뭐 영양제도 가져오고 뭐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이미 그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본인. 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네. 뭐 저 스스로는 일단은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냥 태어난. 뭐 간질한 자에 뭐 중졸에 네. 그냥 항상 나쁜 평가만 받고 죽어 마땅하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고맙다 하고 네. 도움을 구하고 하니까 네. 내가 생각보다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구나를 많이 네.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이 탄원서나 반성문을 써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가정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히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지금의 직업을 미리 알게 됐어요. 그 범죄 심리 일을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업을 미리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세상에, 그런 경험도 할 수 세상에. 있던 좋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일을. 그리고 네네. 공통점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네. 아, 이 사람들이 어찌됐건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윤영기가 나와 같이 똑같이 불행하구나. 그랬구나. 정말 열 중에 열이 전부 다 윤영기가 불행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할 일을 알게 해주셨어요. 나가서 이렇게까지 성인까지 교도소에 오도록 만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 거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같이 바깥에 보내주셨어요. 그 본인 탄원서도 본인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 뭐 재질도 안 좋았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서 뭘 제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했을 때 저는 원래 그 안에 들어왔을 때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명도 안 좋았고 예. 재질도 안 좋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서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항상 기도할 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믿었고 두 번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고 원래 이제 판결 전에 항상 구형을 먼저 하거든요. 네네네네. 구형만 제가 사실 1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의 재질이 대강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지는 못했어요. 이야. 그래서 원래 방 안에 있는 사람도 제가 구형을 12년 받고 왔을 때 예. 원래 10년 이상 이제 구형을 받으면 네. 구치소 안에서는 요시찰이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요해서 시찰하라고. 왜냐하면 사실 구치소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형을 받으면 자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명이 죽었었어요. 위층에 죽고 아래층에 죽고. 희망이 없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제가 12년 구형을 받고 왔을 때도 제가 이제 뭐 워낙 생활을 잘하니까 네네네. 교도관들도 알잖아요. 탄원서 써주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교도관이 와서 걱정을 했었어요. 그거니 안 그럴 거제? 아니 그럴 거지. 안 그럴 거제? 그 선고 바로 전날까지 그러셨어요. 음. 진짜 님 잘할 수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그때가 제가 25살이었거든요. 네. 젊고 뭐 12년인데 뭐 처음 석고에 얼마 받고 항소 다시 해서 얼마 받고 하면은 이제 뭐 조금씩 깎일 거다. 그렇죠. 이제 또 제가 재판만 거의 1년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시간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간다는 걸.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셨고 네. 두 번째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걸 알겠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 좋은 변호사를 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진짜 전 나간다는 걸 강력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바로 전날 사람들한테 이제 제 물품을 막 나눠줬었거든요. 막 제가 막 쓰던 남은 뭐 비타민이라든지 속옷들이라든지 남은 음식들을 나눠주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 있던 교도관들이 걱정을 했어요. 진짜 다 나눠주고 나서 나중에 어떡하려고 자 그러나. 죽을라 하십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선고 전날에는 밤에 이렇게 후라시로 제 방에 이렇게 비춰보고 그랬었어요. 혹시나. 왜냐면 진짜 방 사람들이 이제 러닝 셔츠 찢어서 그 목매 사람들 쏘고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뭐 있는 거 다 나눠주니까 네. 이제 정리하는 정리하나 거다. 보다. 미쳤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나간다니까 제가 구형을 저만큼 받던 실성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나간다고 생각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선고 날이 딱 됐어요. 네네네. 수감은 차고 저는 계속 몇 번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한 번도 판사의 얼굴을 쳐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네. 이렇게만 있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선고 날 아직까지 선고의 말이 다 기억나거든요. 그래요. 뭐 피고인 심규보는 재질은 악랄하나 재지을 이유가 충분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관처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이 처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탁 나가겠어요. 탕탕탕 하고 판사님 얼굴을 딱 보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딱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1심에서. 그래서 구치소로 돌아가서 교도관들을 만났는데 네네네. 그때 교도관이 저한테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 내가 교도관 20년 했는데 네 같은 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네가 맨날 얘기했던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갑다 이렇게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예,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그때 제 방 사람들한테 나가면 면회 올게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면회를 다 갔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진짜 신기해했었어요. 그때도. 나가면 그만인데 진짜 네. 면회로 와요. 그 사람 그것도 신기했지만 네네. 자기들끼리도 저는 나갈 나갈 거라고 생각을 생각을 전혀 안 했대요. 못했었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 선고 날 야. 그 판사님 얼굴을 보고 뒤에 봤을 때 아버지 봤다 그랬잖아요. 음.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어머니는 그때 무서우셨대요.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네요. 그때 너무 무섭게 만났죠. 제가 처음에 알게 된 하나님 일단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네네. 손바닥으로 하늘도 못 가리고 막 살면 다 지켜보고 갔잖아요. 옛날에는 법무부 구속 안에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구속하셨잖아요. 거기 아, 너무 명언이네요. 그 구석이 무서워요. 그게 사실 법무부 처음에는 구속과 주님의 구속.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실 네. 처음에는 지금이야 답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구속감이 사실 굉장히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라 말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사실 12년을 보태보니까 네. 사실 제가 2007년도에 나왔는데 아직 못 나왔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예, 12년을 예. 살았으면요. 네, 네, 이제 그렇죠. 10년이네. 어. 11년인가요? 네, 그렇죠. 그거 더 살아야 되죠. 네, 네, 그래서 한 2, 3년 뒤에나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살고 할락하다가도 아 이건 거저받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원래 저는 전기를 했었거든요. 전기 기사였어요. 예. 그래서 네. 청소년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유년기가 어려웠던 네, 아이들을 네. 도와주는 게 뭐 어떤 학문이 있을까? 음. 그래서 검색을 막 나와서 해보니까 청소년 상담, 뭐 청소년 지도 이런 학과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니던 학교에서 편입해서 네. 이제 백석대학교 청소년 학과를 가게 됐어요. 네. 전 백석대 갔던 이유도 그냥 막 찾아보니까 그냥 기독교 학교를 그냥 가고 싶었어요. 네. 이왕이면 네. 좀 그래서 그 진학하게 돼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원래 바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지 집행유예가 안 끝나가지고 맞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네가 아직까지 전문가로서 하기는 부족하다 이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격증을 집행유예 때 못 땄어요. 그래서 또 대학원도 진학하고 또 병원에서 더 많은 또 수련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이들 만나고 봉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발목이 되는데 오히려 공부하고 아이들 만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 기간이.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 범죄 심리사, 전문 상담사, 심리 관련 자격증들을 이렇게 계속 따셨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별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네. 이 사역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네. 사실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실 없어요. 네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네네. 그냥 진짜 어려운 거는 세상에 대한 선입견이 가장 선입견?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문제아라는 선입견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신문에 기사가 나오거나 우리 별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단체다 그러면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고 네네네. 뭐 그런 애들 도와줘서 뭐 하냐 이런 얘기들. 뭐 진짜 나 악플 안 좋은 거 봤던 거는 뭐 뿌리부터 근본이 쓰레기인데 말라고 도와주냐 이런 거라든지 소년범 범죄가 올라올 때마다 형벌을 늘려라 뭐 불태워 죽여라 뭐 이런 거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너무 심한 말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네. 진짜 그건 심하다, 그죠? 저도 비영리를 하지만 저보고도 이렇게 막 애들 돕고 섬기고 살면은 저한테도 악플이 달려요. 결국 네가 범죄자였으니까 착한 척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어.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렇죠. 악플에 대처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힘든데 사실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예. 청소년들은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구분이 사실 없어요. 예. 어. 지금은 가해자로 경찰서에 잡혀왔을지라도 예. 그 애들도 시작은 피해자예요. 네. 가정에서 전부 다 학대받았고 맞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 애들이 예. 나가서 집을 나가서 물건 훔치다가 잡혀서 가해자가 된 것뿐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학교를 못 다니다가 뭐 학교를 못 다니게 해서 방황하다가 또 범죄자가 된 경우도 네, 많고 네, 네.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1년에 6만 명씩 학교 밖 청소년이면 하루에 200명이 학교를 간대요. 너무나 많은 애들이 그렇게 학교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네, 네. 그런 이제 선입견이나 무관심, 뭐 교육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네. 또 보람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언제가 제일 보람되세요? 요즘은 그냥 제일 많이 기분 좋은 거는요. 음. 저는 정말 못했던 건데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고 예. 좀 네.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음. 제가 아침마다 항상 애들을 모아서 큐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빠뜨리고 안 가르쳐 줬을 때도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해요. 막. 근데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알거든. 바리새인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런 얘기하고 주고받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귀여워요. 그런 거 보면 자기들이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성경 싸움이에요? 네, 뭐 그런 막 뭐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 보면 그 네네. 모습도 예쁘고요. 예. 그리고 저는 막 그 시절에 논다고 교회 예배를 주일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예. 제가 이제 훈련을 열심히 시키니까 항상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와서 맨 앞자리에 쭉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네. 점심시간 때 이렇게 와서 CCM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 묻는다든지 CCM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막 이런 때 보면 예쁘고 막 애들 우리끼리 단체톡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어떤 애가 저한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로또 됐으면 좋겠다. 막 돈 진짜 로또 나는 왜 안 되노 이런 얘기했는데 한 명이 이제 야 로또 그런 거 기대할 바에 예수님 은혜를 믿어라 막 이런 얘기하고 애들이 이야. 그런 게 더 좋지 맞다 그건 당연하다 서로끼리 동조막하는 이런 글들 올라오면 어우, 얼마나 뿌듯.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제일 값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때 네.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하늘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 정도면 진짜 저한테 복 줘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때 제일 아유, 어떤 복을 원하시는데요? 이제 좀 이제 저희 애들이 좀 실망할 공간도 좀 주시고 아, 그래요. 예. 방황했을 때 누구보다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분 중에 한 분 그러면 사실은 어머니일 거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실 텐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가정이 다 회복됐다고요? 네네네. 사실 저는 이제 간질이 오면서부터 네. 정말 수면제도 먹고 농약도 먹고 진짜 많이 위세척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발견해서 살아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자살하려고. 네 많이 그랬어요. 근데 한 5년 전인가 어머니하고 회복을 하게 됐는데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막 옛날 놀았던 얘기, 방황했던 얘기 하다가 약 먹었던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근데 수면제는 왜 자꾸 그렇게 먹고 그랬노 하니까 그냥 이젠 어머니 쳐다보면서 그때는 아버지도 그렇게 때리고 혼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진짜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약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몰랐다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어머니가 미안하단 말을 너무 듣고 싶었나 봐요. 그때는 그때 딴 말보다도 미안하다는 이 말을 그냥 너무너무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서로 막 끌안고 울었어요. 내가 너무 살기 바빠서 니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잔소리밖에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참 어머니가 고맙고 그때 많이 회복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마음도 참 이해했고 참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너희한테 그렇게 잔소리밖에 못하는 존재라도 한 인간이니까 좀 너희가 이해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님 저 형제는 어떻게 돼요? 누나 있습니다. 누나.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대표님. 네. 우리 행복한 얘기 할까요? 그랬잖아요. 네. 이 그림 하나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누구예요?
아 이분은 저처럼 이제 위기 청소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인데 뭐 이요셉 전도사님이시라고. 네, 네, 네. 여기 저희가 이제 이 양떼 네, 양떼 커뮤니티. 양떼 네, 네, 네. 원래 그 리더. 네. 이 그림보다 조금 더 무섭게 근데 사실은 생기셨는데. 내가 되게 순하게 이분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이걸 누가 그렸어요? 이게 제 아내가 그렇죠. 근데 네. 그 얘기하려고 그래. 아, 이거 그리신 그래요. 부인께서 네. 어떻게 만났어요? 어, 결혼 지금 몇 년 됐죠? 이제 2달 석 달 됐죠. 석달 됐죠. 신랑이구나. 그래요? 네, 석달 됐죠. 예. 그러면은 1월 달에 결혼하셨어요? 지금 3월이군요. 그러니까 네. 새 시간이 너무 빨리 신랑인데 넉달 됐네요. 넉 달. 넉 달. 네. 근데 그걸 다 아세요? 어떤 거요? 모든 과거. 우리 대표님의 네, 과거를 다뭐 구석구석 다 알고 있죠. 그 다 이해해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진짜 정말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생각을 안 없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사실 결혼하기 1년 전에 만나게 됐는데 대구 분이 아니세요. 저기 창원 사람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 미술을 전공하셔서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미술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네. 봉사할 때가 대구라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너무 전 눈을 보고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심리학을 전공해서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진짜 너무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첫 마디가 눈이 너무 예쁘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 처음 만나자마자 그런 네, 얘기 첫 마디부터 하셨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무슨 신뢰야? 처음이에요. 그렇게 네.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죽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저의 아픈 거, 전과 그리고 부모님이 옛날 과거에 이혼하셨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뭐 어쩌라고 정도가 아니라 처음엔 진짜 이 사람이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 아빠 그럼 뭐 알겠어요 이런 거 그냥 이해하는 눈이 하나도 지나가지 않고 그냥 알았어. 알겠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는데 과거에도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장인 장모님도 이해를 해요? 네, 사실 이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아직 용기도 안 났었는데 사실은 이제 장모님께서 먼저 눈치를 채셨어요. 저희 만남을. 사귀고 사귀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는데. 예. 아 뒷조사. 네, 알아보셨어요. 제가 네. 저희 활동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활동 전에 이제 기도 제목 올리고 하다 보셨어요. 네네네. 근데 너무 겁냈는데 제 아내 이름 주연인데 주연이의 가정 자체가 워낙 건강해요. 어머님께서도 그냥 한번 보자고 해라. 그 물론 네네네. 믿는 집안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믿는 집안이에요? 네. 안 믿는. 안 그래요? 믿는. 네. 너무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냥 평가도 없고 그 집안 자체가 그냥 선해요. 선한 집안. 네. 그래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시간을 잡아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갔는데 장인어른 또 해병대 출신이고 그래서 되게 두려운 마음에 갔는데 네네. 아 진짜 지금 네. 각이 나오시네요 이렇게 갑자기. 네 이야기 다 봤다. 되게 멋있는 사람이더라. 그래, 주연이 잘 만나고 행복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지금도 어제도 아이들을 위해서 김밥 매일 싸다 주시고 네. 장인 장모님 다 저희 기간 후원하시고 네. 창원에서부터. 네 대구까지. 엄청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여튼 저 어르신들의 승낙하에 결혼하신 지가 이제 한 4개월. 4개월 새 신랑이네. 제가 아까 그림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네. 이분은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네네네. 저 소개가 된 그 양떼. 양떼 이요셉 전도사님. 누구죠? 이요셉 전. 이요셉 전도사님. 네. 이분도 밥 사주시느라 네, 정신 맞아요. 없이 그냥. 그런데 네. 이 그림을 그려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후원을. 후원이 좀 된다고요? 네. 네. 초상화? 일반인들도 이 팝아트 조상한데 네네네. 저희 기간에 이제 뭐 자기도 결혼식이 있거나 네네. 뭐 아니면 뭐 돌잔치 이럴 때 자기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네네네. 저희가 그 그림에 뭐 돈이 생기면 애들을 네. 밥 사주는 돈이나 이렇게 다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요. 자, 우리 대표님 네. 앞으로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네. 함께 좀 나눠볼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헛되게 보내게 한 시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저한테 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낙원에 있으리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당연히 죄인이고 저도 당연히 죄인이고요. 분명히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 세상에서 이제 이게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소년원에 다녀왔다 하면은 선입견도 너무 심하고 예.
근데 사실 소년원 학교라는 게 물론 죄를 지었는 것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보호할 환경이 없어서 보내는 공간이 소년원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부족하고 그리고 교육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그렇게 소년원을 다녀온 그 아이들에게 이제는 잘하겠다고 나와서 용기를 내고 이제 잘하겠다는 아이들한테까지도 뭐 죄를 벌하기보다는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네. 믿어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바랍니다. 기도 제목. 네. 공간이 너무 작아요. 네. 지금 애들은 자꾸 늘어나고 저희 같은 기관이 전국에 아직까지 이런 중간 초호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전국에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 네, 네. 막 세종이라든지 막 서울, 포항, 막 부산, 전라도 오만 데서 전화 다 오시거든요. 그럼 마음이야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네, 몸이 네. 한계라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전국에 좀 많이 생기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희 시설이 뭐 예산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나라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좀 예. 많이 좀 도움과 그리고 좀 공간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또 처가 어른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 와이프는 함께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 네. 항상 저와 함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당연히 선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하다 시간이 때가 언제냐일 뿐이지 당연히 네. 하나님께서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심규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 네. 네, 좀 많은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네. 오늘 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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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이 땅에 정말 젊은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키워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맞아요. 내 자식만 끼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아, 내 자식만 끼고 있다고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까? 네, 심규보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계속 우리 아이들 하는데 직접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정말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정말 깊이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 땅에서 나는 물을 같이 마시는 우리 아이들은요 다 내 우리 자식이죠. 자식이에요. 네.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래야죠. 자,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